스포일러, 김승현의 로드트립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사실 저희 시승기 코너명이 로드트립인데 이걸 잘 모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꽤 오래전부터 이 이름을 써왔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오늘은 특별한 시승기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KG 모빌리티에서 최근에 출시된 렉스턴하고 렉스턴 페이스리프트의 시승 행사를 진행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시승 행사는 좀 특별합니다. 단순 미디어 행사가 아니라 1박 2일에 걸친 캠핑 시승 행사라고 합니다. 당연히 저는 캠핑이라면 진절머리가 났기 때문에 안 간다고 대답을 하려고 했는데 우리 안 PD가 이렇게 중요한 행사는 참석을 해야 된다면서 간다고 대답을 해버렸습니다. 물론 본인은 안 가고 저만 가는 걸로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카니발을 타고 행사장까지 이동할 겁니다. 그리고 이 차가 오늘 저희 촬영차로 쓰일 겁니다. 지금 여기 있는 곳이 시흥, 지금 KG 모빌리티에서 자료를 줬는데요. 시승 경로가 좀 살벌합니다. 강원도 고성에서 시작해서 진부령 와인딩 코스, 그리고 전두환 전망대를 오프로드로 통과합니다. 여기가 바로 시작 장소입니다. 대한민국 최북단에 위치한 강원도 고성. 그리고 제가 오늘 탈 차는 이겁니다. 경치도 좋고 그리고 이 풍경에 굉장히 잘 어울리는 차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KG 모빌리티, 그 중에서도 렉스턴 라인업은 저희가 정말 많이 탔습니다. 왜냐하면 시승차를 계속 보내주셨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만나봤던 신차와는 조금 느낌이 많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디자인 조금 바뀌었다고 완전 새 차처럼 보이잖아요. 그리고 아마 렉스턴 라인업의 마지막 페이스리프트겠죠. 강원도에 잘 어울리는 4중구동, 그리고 실내가 이게 진짜 렉스턴이 맞나 싶을 정도로 화려하게 바뀌었습니다. 차를 배정받고 코스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에 저는 시동을 걸고 출입 신고소로 이동했습니다. 도로가 상당히 좋네요. 아마 오늘은 올로드 코스에서 와인딩을 즐기게 될 겁니다. 왜 안 PD는 이 좋은 풍경을 안 보러 온다는 건지 모르겠네요. 만약 제가 구독자였다면 뒤로 건너뛰기를 했을 겁니다. 평화로운 풍경에 아저씨 같은 차를 타고 너무나도 평화로운 이런 건 전혀 자극적이지 않습니다. 시청자들은 재밌는 걸 원할 텐데 너무 평화롭네요. 일단 상황을 정리해 드리자면 대략 한 5km 정도가 남았고요. 모든 게 제대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에어컨은 시원하고 통풍 시트도 아주 좋고 큰 화면으로 바뀐 내비게이션도 아주 잘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거 괜히 불길하네요. 원래 재난 영화는 평화로운 상태에서 시작되거든요. 쓸데없는 걱정을 날리기 위해 저는 잠시 전형적인 시승기 영상처럼 차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지난번 렉스턴 스포츠 시승기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페이스리프트는 KG 모빌리티의 새로운 도약, 그 중에서도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배지를 처음 달고 나왔고 소비자들이 원하던 변화를 드디어 적용하기 시작했거든요. 실내 디자인을 거의 풀체인지 수준으로 바꾸면서 반응도 상당히 좋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차가 거의 마지막 변화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죠. 사실 모든 게 완벽한 건 아닙니다. 디스플레이랑 소프트웨어가 토레스의 것이 들어가면서 기존에는 되던 애플 카플레이가 지금은 안 되고 승차감도 생각보다 부드러워졌습니다. 제가 지금 타고 있는 게 렉스턴 스포츠 칸이잖아요. 그런데 이거보다 렉스턴은 더 많이 부드러워졌다고 합니다. 조만간 이것도 시승을 통해서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승차감도 개선된 상황에 이 차는 기본적으로 오프로드도 가능하게 만들어졌고 역할 자체도 확실하고 무엇보다 가격이 저렴하면 웬만한 게 해결된다는 걸 최근에 토레스와 트랙스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팰리세이드나 카니발 같은 차들이 이런 도로에선 더 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차들은 하루 종일 운전해도 불편하지 않게 설계되어 있죠. 사실 실내가 많이 바뀌었지만 이 차는 아직 최신식이라는 단어랑은 거리가 좀 멉니다. 당연히 완벽하게 편하지도 않고요. 하지만 그래서 흥미롭습니다. 이런 지역과 가장 잘 어울리고 가장 실용적이죠. 행사 일정대로 통일전망대 주변을 관람하고 드디어 다시 시승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와인딩 코스를 제대로 즐길 수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사실 플랫폼도 그대로고 파워트레인도 그대로이기 때문에 이전에 팔리던 차랑 승차감이 똑같을 거라고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 변하면 기존 차주분들도 시승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코너에서는 여전하네요. 사실 이게 좀 걱정되긴 합니다. 실내도 많이 바뀌었고 승차감도 생각보다 많이 좋아졌는데 이 변화가 풀체인지에서는 어느 정도로 개선이 될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하나 확실한 건 이 정도 변화가 용인되는 건 지금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저렴한 가격이 커버해 줄 수 있지만 다음 세대 교체 때는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갈 수 있을지 이게 성공과 실패를 가릴 겁니다. 그래서 평소와는 다르게 조금 냉정한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앞으로 이런 게 꼭 필요하긴 할 겁니다. 안PD도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적이 있지만 현대차 효과가 영원할 거라는 생각을 꼭 버려야 합니다. 물론 KG 모빌리티가 그렇게 안일하게 움직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토레스랑 트랙스가 성공하고 있는 이유 중 가장 중요한 게 현대차 효과거든요. 현대차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지 않았다면 토레스나 트랙스가 이렇게나 큰 관심을 받기는 힘들었을 거고 이 말은 곧 지금은 가격과 디자인으로 승부를 봐야 하고 그것도 적극적인 가격 공략이 있어야 다음 세대 교체 때까지 이 좋은 여론이 이어질 거라는 겁니다. 아마 이 여론만 계속 유지할 수 있다면 렉스턴 라인업이 풀 체인지 됐을 때도 반응은 괜찮을 겁니다. 와, 진작 이렇게 해주지. 지난번에도 이렇게 해줬으면 훨씬 좋았을 것 같은데요? 밤을 지새울 동안 벌레들이 접근하지 못하게 조치를 취하고 지난번보다 훨씬 발전된 모습으로 다음 일정을 준비했습니다. 지난 겨울 캠핑과 다르게 이번 캠핑은 환상적이었습니다. 해가 지고 난 풍경도 환상적이었죠. 분위기에 너무 취한 나머지 저는 밤새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도 모르는 채 세상 모르게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다음날 저는 두 번째 일정을 위해 일찌감치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밤새 일어난 일이 얼마나 충격적인지도 알아차릴 수 있게 됐습니다. 다 갔네.
언제 갔어요? 대답도 안 해주시네. 그러니까 상황이, 그러니까 행사 전체가 나를 속였네. BPD 팀도 갔어요? 다 간 거예요? 아무도 없네. 충격을 뒤로하고 원래 마지막 일정이었던 오프로드를 위해 옛 전두환 전망대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지난밤에 너무 마시고 즐긴 탓에 상태가 말이 아니었죠. 그리고 다른 문제도 생겼습니다. 오프로드 코스라서 당연히 카니발이 따라갈 수 없을 텐데 걱정입니다. 심지어 이게 접경 지역이라 드론도 없어서 가뜩이나 이번 촬영이 좀 꽤나 손이 많이 가는데 이걸 어떻게 담아야 될지 모르겠네요. 다행히 KG 모빌리티가 촬영을 할 수 있게 도움을 줬고 생각보다 순조롭게 촬영이 진행됐습니다. 옛 전두환 전망대는 민북지역, 즉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이기 때문에 국유림 관리소의 허가 후 진입이 가능했습니다. 한마디로 통제된 구역에 들어간다는 거죠. 주변은 나무들밖에 없고 분위기가 그렇게 좋진 않네요. 여기서 코너를 돌아 나가면 군인이 총을 겨누고 내리라 해도 놀랍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게 진짜 맞는 건지 모르겠네요. 이게 진짜 기획된 장소라면 받아들여야죠. 잠시 후 길은 생각보다 더 험난하게 변했습니다. 작년에 고립되고 나서 오프로드는 다시는 안 할 거라고 다짐을 했는데 결국은 또 하고 있습니다. 느낌이 별로 안 좋네요. 여기서 잘못 빠지면 또다시 작년과 같은 군한 장면이 또 생길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오프로드 하면 은근 쌍용차라는 이름 때문에 믿음 가는 구석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이름이 바뀌었지만 알 수 없는 인식이 저 깊숙한 곳에서, 그러니까 이런 길만 만나면 튀어나오는 것 같다고 해야 될까요? 저 앞에 가는 콘보이 차만 봐도 굉장히 믿음직스럽게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마침내 오프로드 코스를 무사히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서인 온로드와 와인딩 코스를 즐겼죠. 이번 일정은 모든 게 순조로웠습니다. 그 덕에 정말 기뻤습니다. 사실 완벽하다고 한다면 그건 거짓말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 예를 들면 커다란 디스플레이라던가 좀 더 멋있어진 외관, 이런 것들은 보기 좋지만 아직까지 약간 부족한 승차감이라던가 애플 카플레이가 있던 게 사라지는 이런 것들은 분명 개선돼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다행인 건 이제는 KG 모빌리티가 이런 아쉬운 점들을 요구할 수 있는 회사가 됐다는 겁니다. 이런 요구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가능성이 있고, 이런 요구를 하면 적극적으로 들어주는 회사라는 걸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만약 KG그룹에 인수되기 전이라면 토레스가 지금처럼 성공할 수도 없었고, 지금 이 차도 나올 수 없었을 겁니다. 무엇보다 미래를 전망하고 미래를 위해 요구할 수 있는 회사가 됐다는 게 정말 큰 변화인 것 같습니다. 페이스리프트가 이 정도 변화를 보여줬다면 세대 교체 모델은 더 큰 변화를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요?